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심장학 대가이신 유진 브라운발트 선생님이 유러피안 하트 저널에 기고한 하트 페일리어 70년간의 오디세이라는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유진 브라운발트 선생님이 쓰셨던 SGLT2 이니비터 21세기의 스타틴이라는 글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은 스타틴은 이제 더 이상 이상지질혈증 치료제가 아니라 ASCVD 예방약, ASCVD 치료제인데 SGLT2 이니비터도 더 이상 당뇨약이 아니라 당뇨 환자 ASCVD 예방약 치료제에서 더 나아가서 당뇨와 무관하게 신부전약, 만성 콩팥병 약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유진 브라운발트 선생님이 유로피안 하트 저널에 기고한 신부전 70년간의 오디세이는 본인이 처음 의대생이었던 시절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952년 당시 의대생이셨던 유진 브라운발트 선생님이 신부전 환자를 봤던 경험을 적으시는데요. 당시에는 치료법이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저염식과 디곡신 같은 디지탈리스, 그리고 비교적 약한 유기수은계 이뇨제인 메라로라이드 근육주사밖에 없었던 시절입니다. 이 당시 메라로라이드 근육주사를 자원했던 선생님께서는 신부전 환자를 규칙적으로 볼 수 있었고 인간적인 라포도 쌓으실 수 있었지만은 환자가 심한 호흡곤란으로 고통받다가 질병이 점점 악화되고 사망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신부전 환자들이 퇴원 후 3개월 이상 생존한 환자가 거의 없었고 폐부종으로 익사한 환자들이 종종 사망에 이르렀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 환자가 심해지면 폐부종이 생기는데 그때 생기는 폐부종은 사실 익사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익사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유진 브라운발트 선생님이 수련을 받고 나서 노벨상 수상자의 연구소에서 펠로우십을 받으며 신부전의 혈력학에 대한 초기 연구를 참여하셨고 유진 브라운발트 선생님께서 환자의 심실 기능을 평가하는 두 가지 기술인 좌심실 박출률의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좌심실 박출률의 개념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진 브라운발트 선생님이 왜 심장학의 대가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등척성 수축 중 심실압력 상술률도 개발하였습니다. 1952년 이후 신부전 관리에 엄청난 개선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다이아자이드 이뇨제의 개발입니다. 주사제밖에 없던 메랄로라이드보다는 강력한 경구 이뇨제인 다이아자이드가 개발됨에 따라서 환자가 호흡 부종과 호흡곤란과 부종이 개선되고 환자의 전체적인 육체적, 정신적 증상도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던 경험을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루프 다이렉티스의 개발입니다. 루프 다이렉티스의 개발로 환자의 호흡곤란과 부종이 더 개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으론 남아프리카에서 최초로 시행된 인간 심장 이식입니다. 이 인간 심장 이식 이후에 기계적 지원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고 그래서 엘바드 같은 기계가 개발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유전적으로 변형된 이종 이식에 대한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뉴로호르모널 스티뮬레이션을 차단하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전에 주로 사용되던 약제들인 다이아자이드 이뇨제와 루프 이뇨제는 결과적으로는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의 헤모다이나믹한 이펙트를 호전시키는 약들입니다. 하지만 신부전 환자의 패소피지올로지에서 헤모다이나믹한 면보다는 과도한 신경 호르몬 자극이 신부전의 병태 생리학에서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개념이 발견되었고 중증 신부전 환자에서 아드레날린 신경계의 과도한 활성화가 전신 혈관 수축과 자심실 후부화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1970년대에는 나이트로프로사이드, 나이트로글리세린, 하이드랄라진 같은 혈관 확장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약제들은 헤모다이나믹한 이펙트에서 개발된 약이지만은 자심실 후부하를 감소시키고 심박출량을 증가시키면서 폐동맥 압력이 감소되는 헤모다이나믹한 면에서의 환자 증상 호전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베타 차단제가 사용되었는데요. 아드레날린 차단제가 신부전 치료에 매우 유익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임상시험 결과들이 서서히 축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제가 의사고시를 준비했던 체계에만 해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의 약 중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 환자에게 쓸 수 없는 금기인 약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였고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1번 다이자이드, 2번 루프 다이렉티스, 3번 베타 차단제, 4번 AC 이니비터, 5번 디곡신입니다. 네, 이 중에서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 환자에게 쓸 수 없는 금기인 약은 무엇일까요? 제가 의사고시를 준비하던 시절에만 해도 이 문제의 답은 베타 차단제였습니다. 지금 들으면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베타 차단제를 헤모다이나믹한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사실 심부전은 심장이 짜내는 피가 바이탈 오간의 오토 디맨드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헤모다이나믹한 측면에서는 심부전 환자에서 하트 레이트를 감소시키고 이젝션 프레셔를 감소시키고 혈압도 감소시키는 베타 차단제가 나쁜 영향이 있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 헤모다이믹한 측면에서 심부전 환자에게 베타 차단제를 쓰는 게 설명할 수 없는데 당시만 해도 과도한 신경 호르몬 자극인 뉴로호르몬 액티베이션이 심부전 환자의 메인 패소피지올로지로 교과서에 확실하게 등재되고 문제까지 다 바뀔 정도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던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여전히 모의고사나 과거 국가고시 시험의 문제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불과 몇 년 뒤에 뉴로모널 액티베이션이 중증 심부전의 메인 패소피지올로지고 이를 차단하는 약제들이 메인 약제라는 것이 학생 교과서까지 널리 실림에 따라서 제가 봤던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된 약은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을 차단하는 약제들입니다. 우선 AC 이니비터입니다. AC 이니비터는 안지오텐신2의 형성을 막아 심근비대와 심실 리모델링을 차단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AC 이니비터가 만성 심부전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도스테론을 차단시키는 미네랄도 콜티코이드 수용체 차단제가 중증 심부전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관찰되었습니다. 따라서 20세기 말에는 루프 이뇨제, 베타 차단제, 라스 억제제, 미네랄도 콜티코이드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이 네 가지 약이 심부전 약의 핵심 약이 되었습니다. 21세기가 되어 획기적인 치료제들이 더 개발이 되었습니다. 우선 2001년에 발표된 엘바드의 임상시험입니다. 레프트 벤트리큘러 어시스트 디바이스인 엘바드가 생존율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되어 이후에 더 널리 사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와 함께 이식형 심박동기, 이식형 제세동기가 환자의 예후를 호전시킨다는 것이 알려져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두 가지 새로운 계열의 약이 도입되었습니다. 우선 2014년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네프릴리신 억제제인 사쿠비트릴 발살탄의 복합제인 엔테레스토가 AC 이니비터보다 생존율을 개선하고 심부전 증상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최초로 SGLT2 이니비터가 당뇨병 환자의 심부전 입원과 심혈관 사망률을 개선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015년도에 발표된 연구가 엠파글리플로진에 대한 RCT인 엠파렉 아웃컴 연구입니다. 엠파렉 아웃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당시 발표를 들었던 연구자들, 의사들 대다수가 기립박수를 쳤는데 그만큼 극적인 치료 효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SGLT2 이니비터의 임상적인 좋은 효과가 더 많은 RCT에서 컨펌이 됨에 따라서 이 이후에는 당뇨병 유무와 관계없이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하기에 이르렀고 심부전에서도
박출률이 감소되었든 유지되었든 경도로 감소되었든 관계없이 모든 신부전 환자에서 쓸 수 있는 약이 되었습니다. 사쿠비트릴과 발사탄의 복합체인 엔트레스토의 작용 기전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엔트레스토에 들어있는 성분 중 사쿠비트릴은 나트리르틱 펩타이드를 분해하는 네프리신을 차단하는 약입니다. 나트리르틱 펩타이드인 BMP 같은 것은 생리 활성의 기전으로는 바소달레이션을 일으키고 혈압을 낮추고 심파세틱 톤을 낮추고 알도스테론 레벨을 감소시키는 약이라서 신부전 환자의 예후를 호전시키는 약입니다. 발살탄은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을 차단하는 약이라서 발살탄 환자의 예후를 호전시키는 약입니다. SGLT2 이니비터는 처음에는 SGLT2 리셉터를 차단해서 글라이코슈리아를 일으켜서 혈당을 조절하는 목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글라이코슈리아가 일어날 때 함께 나트레시스, 소듐의 배설이 증가하고 수분의 배설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혈압도 떨어지고 볼륨 오버로드도 감소하고 그와 함께 투블로 그로멜라 피드백에서 좋은 효과로 나타나서 결국 사고체 내압을 감소시키는 사고체 고혈압을 호전시키는 효과까지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고체 내 고혈압의 호전이 레날 프로텍션 효과까지 덤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즉 SGLT2 인히비터는 처음에는 당뇨약으로 개발이 되었다가 이것이 카디오바스큘라 프로텍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알려졌고 레날 프로텍션 효과까지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이 됨에 따라서 이제는 레날 프로텍션을 위한 약, 신부전 치료와 예방을 위한 약, 당뇨약 이 세 가지 목표에 다 쓰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투블로 그라밀라 피드백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를 보면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혈중에는 혈당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포가 높은 혈중의 혈당을 흡수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세포 입장에서는 풍요 속의 빈곤으로 혈당이 모자라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혈당을 더 올리기 위해서 SGLT2에서 제흡수를 더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는 소변에서 소듐과 혈당의 제흡수가 더 증가되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네, 즉 정말로 풍요 속의 빈곤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SGLT2가 더 액티베이션 돼서 소변 내 소듐과 소듐과 글루코즈가 더 감소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마쿨라 덴사에서 소변 내 소듐과 혈당이 더 적어졌다는 시그널을 받게 되고 마쿨라 덴사에서 느끼는 시그널로는 사고체에서 소듐과 혈당이 배설이 더 감소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사고체의 소듐과 혈당의 배설을 더 높이기 위해서 사고체 내의 압력을 더 높이게 됩니다. 즉 수입 에퍼런트 아테리올은 더 확장시키고 수출 이퍼런트 아테리올은 더 수축하게 해서 사고체 내 압력을 더 높이는 상황이 되게 되고 이 사고체 내 압력이 더 높아지는 사고체 내 고혈압 상태가 되어서 키드니가 더 악화되는 악순환을 그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SGLT2 인히비터를 쓰게 되면 소변 내 혈당과 소듐이 증가하게 됩니다. 소변 내 혈당과 소듐이 증가하게 되면 마쿨라 덴사에서는 사고체에서 더 많은 소듐과 소듐과 글루코즈가 더 많이 배출됐다. 많이 과잉돼서 배출되고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사고체의 소듐과 당의 배설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그널이 가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체 내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에퍼런트 아티리올은 추축하고 이퍼런트 아테리올은 확장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사고체 내의 압력이 줄어들고 사고체 내 고혈압이 보존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키드니 디지즈의 진행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SGLT2 인히비터 이전에도 이렇게 이뇨제 사용을 통해서
사고체 내 압력을 조절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루프 다이어렉티스인 라식스 같은 경우에는 소변 내 소듐의 배설을 더 증가시키긴 하지만은 이 마쿨라 덴사에서 작용하는 투블로 글로메르라 피드백까지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라식스를 쓸 경우에는 소변 내 소듐이 증가는 하지만은 투블로 글로메르라 피드백으로 인한 피드백이 차단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고체 효과율이 계속 증가한 상태가 지속이 되어서 소변으로 일렉트로라이트가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 최종 더 많이 이뇨 효과가 지속이 될 경우에는 키드니 인저리나 일렉트로라이트 임밸런스까지 생기게 되는 부작용이 흔히 동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SGLT2 인히비터 같은 경우에는 투블로 글로메르라 피드백은 차단시키지 않기 때문에 절묘하게 소변으로 당과 소듐은 배설시키지만은 역설적으로 사고체 내 압력은 낮추게 되는 이런 극적인 우리 몸에 좋은 효과를 보이게 되어서 정말로 획기적인 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현재는 이젝션 프랙션이 감소된 신부전에서 포필라 드럭이라고 이 네 가지 약이 핵심 치료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아니, 엔트레스토와 베타블로커 중에 카베딜롤, 비소프로롤, 네비블롤, 그리고 미네랄럴 코르티코이드 리세터 안타고니스트인 스피로노락톤과 함께 엠파글리플로진과 다파글리플로진 같은 SGLT2 인히비터가 이젝션 프랙션 감소 신부전 환자의 4대 약 포퓰러 드럭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SGLT2 인히비터는 처음에는 당뇨약으로 개발이 되었지만은 이후에 신부전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고 신부전 중에서도 이젝션 프랙션이 유지되었던 약간 감소되었던 많이 감소되었던 아니면 급성 신부전이라 하더라도 다 예후로 호전시킨다는 것이 RCT에서 확인이 되어서 이제는 사고체 이젝션 프레셔에 관계없이 신부전에 쓰는 약이 되었고 CKD도 호전시키는 것이 확인이 됨에 따라서 CKD 약으로서도 사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와 함께 신부전에서 더 주목할 만한 내용은 이젝션 프레셔가 유지되는 신부전 그리고 이젝션 프레셔가 경도로 감소된 신부전에서는 안이나 스피로노락톤, 베타블로커의 권고 수준이 2B 정도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SGLT2 인히비터는 기존의 신부전 약으로 사용되는 아디나 미네랄드 코르티코이드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ARB보다 더 높은 권고로 2A로 권고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진료 지침에서는 1로 권고가 되어 있을 정도로 이젝션 프레셔에 관계없이 신부전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 더구나 권고 수준도 더 높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유진 브라운-발트 선생님이 의대생 때 겪었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 현재의 신부전 치료는 획기적으로 좋아졌습니다. 하지만은 엄청난 진전에도 불구하고 신부전증은 여전히 중요한 사망 또는 장애의 원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호전된 좋아진 치료로 인해서 80대 이후에도 신부전에 인해서 생존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그만큼 노인 신부전 환자의 수가 현저하게 늘었습니다. 그와 함께 현재는 박출률 보존이 되어 있는 신부전 환자가 전체 신부전자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박출률 보존 신부전 환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출률 보존 신부전 환자에서 더 높은 레벨로 권고되고 있는 SGLT2 인히비터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함께 동맥경화성 심장질환은 여전히 신부전증의 가장 흔한 원인인데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진행을 억제시키고 치료하기 위해서 생애 초기부터 관상동맥 질환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관점에서는 스타틴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고 그와 함께 관상동맥 질환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 팩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라이프로그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활동량, 수면의 질, 수면 무호흡, 그리고 24시간 앰뷸라터리 BP 또는 24시간 혈당 같은 아주 광범위한 라이프로그 데이터들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라이프로그 데이터는 기존의 혈액검사 결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데이터 양을 갖고 있는 빅데이터입니다. 이런 빅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심혈관계 질환과 심부전 치료를 위해서 이런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리고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모여진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도구가 더 널리 사용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습니다. 네. 유진 브라운 발터 선생님은 심혈관 질환, 심부전의 대가이자 수많은 그 역사 과정을 겪어오신 분입니다. 사실 저만 해도 의사가 된 지 24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 임상실습을 돌았을 때, 처음 환자를 봤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처음 넌스몰셀 런캔서 환자를 봤을 때 환자에게 설명해야 되는 내용과 지금 넌스몰셀 런캔서 환자를 봤을 때 환자에게 설명하는 내용은 천지개벽할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심부전도 제가 처음 심부전 환자를 봤을 때와 지금은 정말로 큰 변화가 있었고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흐름은 본인이 겪어보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은 하지만은 위에 선배들의 이런 생생한 경험을 듣는 것이 또 도움이 되고 또 이런 역사에서 새로운 개발과 발전의 방향을 얻을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진 브라운 발터 선생님 같은 대가의 글을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유로피안 하트 저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유진 브라운 발터 선생님이 쓴 글을 모아놓은 코너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